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닛 23의 문장 뒤로 이동 챕터를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거는 제가 문법 설명을 할 게 조금 많아서 문법 설명 영상과 구문 해설 영상을 나눠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뒤로 이동은요, 여기 보면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전 이걸 읽지 않고 제 나름대로 판서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맨 앞에 문법 설명을 할 때 어순의 결정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정보가 되는 것은 맨 뒤로 가는 경향이 있다. old new information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end wait라고 해서 긴 어구일수록 뒤로 보낸다 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이 외치라고 불리는 것이었고, 이 외치를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하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외치가 당연히 문장 맨 뒤로 보내는 대표적인 현상인데, 외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만나보지 못했을 외치들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었을 외치들을 조금 비교해 가면서 문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맨 문장 뒤로 이동을 하는 건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쪽매제가 문미 비중의 원리다 라고 말씀드렸죠. 문미 비중의 원리.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랬죠? and weight라고 했습니다. 영어를요, 우리가 문법 학자가 되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대표적인 원리를 몇 개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달달 외워야 될 문법의 양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미 비중의 원리에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현상을 몇 가지 적어보면, 첫 번째, 외치가 있고요. 두 번째, 중량 명사구 이동 구문이 있습니다. 중량 명사구 이동 구문. 세 번째, 상관 접속사 구조가 있습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분류를 나누는 거를 본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강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 드리고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외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다양하게 나눠서 설명할 거라 그랬죠. 자, 외치라는 것을 조금 나눠보면, 첫 번째, 가주어 구문이 있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구문이죠. 가주어 구문. 두 번째, 가목적어 구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우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명사구로부터의 외치라는 게 있습니다. 명사구로부터의 외치. 네 번째, 이건 외치는 아니지만요, 목적어나 보어 혹은 목적어나 부사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목적어와 보어 혹은 부사구의 위치를 바꾸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치의 큰 종류로 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관련된 녀석으로 이 네 번째 녀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문법을 배울 게 벌써 몇 가지예요. 아무리 조금 배우려고 해도 6가지나 배워야 되잖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수업의 분량을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가주어 구문이랑 가목적어 구문, 목적 보어 구문은요, 전부 다 천일문 완성 조감편 23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한 게 있을 거고요.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에 9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23P 9강, 23P 9강. 그러면 제가 오늘 제대로 설명할 거는 명사구로부터의 외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명사구로부터의 외치가 뭔지부터 봐야겠죠. 명사구로부터의 외치. 자, 외치가 뭐라 그랬죠? 외치는요, 문장의 어떤 위치에 있는 거를 맨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명사구로부터의 외치니까 원래는 명사구에 붙어 있던 게 뒤로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주어 뒤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주어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동사의 길이가 너무 짧아. 그런데 수식어의 길이는 너무 길어요.
그러면 좀 이상할 거 아니야. 주어 동사. 이렇게 끝나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문장을 바꾸게 되느냐. 이 수식어 부분을 동사의 뒤, 문장의 맨 뒤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오케이? 다시.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는데요. 주어에 수식어가 달려 있어요. 근데 수식어는 긴데 동사는 짧아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보인다고? 문장이 주어 동사 이렇게 끝나버린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주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문장이 이딴 식으로 생기면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장을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주게 되느냐. 주어에 붙어있는 수식어 부분을 맨 뒤로 보내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 뒤에는 빈자리가 생겨 있을 거고요. 동사 다음에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설명을 드렸죠? 주어는 너무 길고 동사는 너무 짧아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문법 포인트를 짚어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동사는 어때야 된다고요? 짧아야 된다고요. 다시 동사가 어때야 된다고? 짧아야 한다고. 그렇다면 동사가 짧은 경우의 수가 뭐뭐가 있겠어요? 목적어 같은 거 막 붙어오고 막 이러면 동사 구가 너무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동사는 가급적 자동사일 필요가 있겠죠. 오케이? 혹은 자동사가 아니라면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를 안 가져오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수동태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주로 자동사이거나 수동태일 때 이러한 명사구로부터의 외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이건 여기에서 도출하기 힘든 규칙인데요. 여기에 나온 이 주어 있죠. 주어는요, 딱 정해진 주어면 안 됩니다. 다소 막연한 주어여야만 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수식어가 뒤에 달려있잖아요. 수식어가 달려있다는 건 뭐야? 여자는 여잔데 예쁜 여자고, 예쁜 여자는 예쁜 여잔데 서울에 사는 여자고, 서울에 사는 여자는 서울에 사는 여잔데 도봉구에 사는 여자.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붙으면 붙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명사의 범위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쵸? 근데 이 수식어가 더럽게 긴데 얘를 굳이 없애지 않고 뒤로 보냈잖아요. 그쵸? 그렇단 건 무슨 말이야? 앞에 나온 이 주어 부분만을 봤을 때는 알아듣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다소 막연한 주어라는 거예요. 막연한 주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만약에 관사를 붙인다고 하면 어를 붙여야 되겠어요? 더를 붙여야 되겠어요? 어를 붙이는 거죠. 더는 딱 정해진 애니까 막연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됐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규칙. 자, 이 수식어는요, 원래 어디다가 튀어나오네요? 주어에 붙어 있다가 튀어나온 애죠. 그러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얘가 수식하는 건 누구겠어? 주어를 수식하는 거겠죠. 오케이?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자, 명사구로부터의 외치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명사구로부터의 외치를 일으키는 수식어의 종류도 좀 알아보면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쵸? 자, 명사구로부터의 외치를 일으키는 수식어의 종류를 몇 가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구. 두 번째, 투부정사구. 그냥 투부정사라고만 적을게요. 세 번째, 관계사절. 네 번째, 동격절. 동격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유사관계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로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재에 예문이 있는 경우에는 예문을 따로 준비해 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예문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예문을 적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전치사구 같은 경우에는 예문을 따라 적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The story is told of her success in Korea. 줄여 쓸게요. 아니다, 그냥 쓸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 분석해보면요. is told가 동사인 거 보니까 the story가 주어져. 그런데 뒤에 of her success in Korea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 거다? The story 뒤에 원래 of her success in Korea
붙어 있었던 거죠. 그녀의 한국에서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is told, 말해줬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문장이었던 건데 동사는 is told로 굉장히 짧아. 그런데 수식어는 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라고요? 여기 있던 애를 뒤로 보낸 거라고요. 됐죠? 자, 투부정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주세요. The time had come. 때가 왔다. 이런 뜻이죠. To decorate the house for Christmas. 자,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had come 얘가 동사가 될 거니까 the time이 주어가 되겠죠. 그런데 to부터 끝까지가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온 거라고? the time 뒤에 있다가 튀어나간 거라고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집을 꾸며야 될 시기가 돌아왔다. 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관계사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교재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요. 234번 예문을 대표 예문이라고 삼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동격절 같은 경우에는 242번 예문을 대표 예문으로 보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구문 설명할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사관계사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유사관계사란 말이 되게 헷갈리죠. 그렇죠?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예문부터 적어볼게요. More people own houses. 여기까지만 쓰면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Than used to years ago. 이거 문장 분석하기가 좀 까다로울 텐데 같이 문장 분석해보면요. More people own houses. 여기까지는 됐죠. then부터 끝까지 한번 괄호 쳐보겠습니다. 자, 괄호 친 거 보니까 수식 어구겠구나. 그럼 어디서 튀어나왔겠다? 여기서 튀어나왔겠다. 오케이. 그래서 문법 조금만 설명해드리면요. 앞에 more 나왔죠? 그러니까 뒤에 then이 나왔잖아요. 그쵸? 일종의 접속사라고도 설명하는 쌤이 있을 거고 전치사라고도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을 텐데 뒤에 문장 한번 볼게요. then 다음에 뭐가 안 나왔어요? 주어가 안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used to 다음에 보니까 used to의 목적어가 얘 아니잖아요. used to 다음에 뭐라고 나와야 될까? used 다음에 own houses가 생략된 거겠죠. 자, 보니까 그래. 동사에서 겹치는 부분을 생략하는 거 이거 대동사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앞에 뭐도 생략되어 있다고요? 주어도 생략이 되어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 나오는 주어가 누구겠어요? people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뭐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앞에 겹치는 명사가 있으니까, 즉 선행사가 있으니까 된 이하 절 안에 있는 주어를 생략시켰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 절 안에 동일 요소를 삭제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관계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the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뭐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관계사처럼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유사관계사라고 부른다고요. 유사관계대명사. 오케이. 그래서 이런 유사관계대명사의 종류는요. as나 but이나 then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as then but 나오면 문장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더라도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아무튼 여기 구조를 보니까 주어에 붙어 있던 수식어 구 같은 애가 뒤로 넘어갔구나 라고 하는 구조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진 못했지만 유사관계사라고 하는 게 이끄는 절이 외치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거랑 정확하게 관련이 있진 않지만요. 제가 여기 맨 아래에 상관접속사 구조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이 구조를 여기다가 조금 섞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관접속사 구조를 조금 섞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관접속사 구조. 상관접속사가 뭐죠? 상관접속사?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이런 친구들 말하는 거죠. 자,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한번 끊으세요. 접속사는 접속사인데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먼저 밝혀주는 접속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both A and B라고 하면요. 우리가 both를 꼭 써줘야 될까요? 안 써줘도 되죠. A and B만 하더라도 A랑 B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앞에 both를 써주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뒤까지 안 읽더라도 여기까지 읽더라도 뒤에 두 가지 요소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랑 B의 관계가 서로 묶여있는 관계라는 거, 반대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죠. 즉 접속사만 써주더라도 관계성을 알 수는 있지만 앞에 어떤 단어 하나를 추가해 주니까 얘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상관 접속사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상관 접속사 구문 중에서요. 상관 접속사라고 설명하지 않는 쌤들도 계신데 all but 구문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같이 볼게요.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All of us were frightened but the captain.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문장 분석부터 해볼까요? were frightened. 얘가 동사죠. 그러면 all of us. 얘가 주어가 되겠는데 뒤에 보니까 but the captain 이라고 하는 어정쩡한 친구가 남아있잖아요. 그쵸? 자, all 같은 녀석이 나오고 나서 뒤에 but이 나오면요. 무슨 뜻이 되냐면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품사적으로는 보통 전치사라고 가르치기는 해요. 아무튼 제가 이 예문을 따온 교재에서는 이걸 상관 접속사라고 분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고요. 선생님들 중에서 이걸 상관 접속사 구문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쌤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보면은 all of us but the captain. 우리 중 모두인데 누구를 제외하고 captain. 선장을 제외한 우리 모두가 were frightened. 깜짝 놀랐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아무튼 원래는 all of us 뒤에 이렇게 나왔어야 자연스러웠을 친구가 맨 뒤로 외치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렸습니까? 문미 비중의 원리, and weigh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조구문, 과목적어 구문은 예전에 수업을 해놨으니까 설명하지 않겠다. 목적어랑 보어랑 부사가 위치가 바뀌는 것도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명사구로부터의 외치 그리고 상관접속사 구조에 대해서만 여기서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제가 중량 명사구 이동구문에 대해서는 적어놓고서 설명을 안 했죠. 자, 이거는 237번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할 건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해놓고 나중에 237번을 공부할 때는 구문 설명만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번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많이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제가 문미 비중의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문미 비중의 원리가 뭐라 그랬죠? 길이가 너무 긴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문장 뒤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길이가 긴 친구들의 예시가 뭐뭐가 있을 수 있냐면 to 부정사라는 게 있고요. 동명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대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왓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의문사절 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명사구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제가 벌써 칸 띄어서 쓴 거 보니까 감이 오시죠? 이 묶음과 이 묶음은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자, 앞에 보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의문사절 전부 다 뭐예요? 뭔가 절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들입니다. 왜? 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제가 지금 설명할 땐 절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선생님에 따라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절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가 아니라? 구가 아니라. 오케이. 아무튼 얘는 전부 다 절이라고 칠게요. 그냥. 됐죠? 절이 오는 경우에는 뒤에 어떻게 한다고? 가목적어 it을 남긴 상태로
가목적어 it을 남긴 상태로 얘네를 맨 뒤로 보내게 되는데 그냥 명사구 같은 경우엔 얘는 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t을 남기지 않고 그냥 보어나 부사구 뒤로 넘겨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니까 마치 뭐처럼 보이게 되느냐? 목적어랑 보어랑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아무튼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조금만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예전에 문법 강의 중에서 의문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관계사 절의 경우에는 절이 아니라 명사 구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영상을 전부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요. 통사적으로 문장 구조적으로 절이 아니라 구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모두가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and wait를 적용하는 과정이 이것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 what절이 만약에 의문사절이라면 이거는 절이잖아요. 그러면 가목적어 it을 남길까 안 남길까? 남기겠죠. 근데 만약에 관계사절이면 절이 아니라 뭐로 볼 수도 있다고? 그냥 구로 볼 수도 있다고요. 더띵 that을 축약한 거니까 명사 구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관계사절의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it을 남기지 않고 뒤로 보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237번의 내용이에요. what이 튀어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아무튼 명사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뒤로 보내게 된다라는 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유닛 23 문장 뒤로 이동에 대한 문법 설명을 판서와 함께 마무리를 지었고요. 간단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거나 문법적으로 복잡한 요소를 가급적 문장 뒤에 두는 특성이 있다. 이게 무슨 원리라고요? and wait principle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가주어, 가목적어 구문이라고 했고요. 긴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부사구와 목적어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조금 더 정확히는 목적어를 그냥 뒤로 보낸 거예요. 순서를 바꿨다기보다는 보어는 제자리에 있었는데 목적어를 뒤로 보낸 겁니다. 아무튼 3번 문장 주어와 관계사절, 주어와 동격어구 등등이 길 경우에는 주어 뒤에 관계사절 등을 술부 뒤로 보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뭐예요? 명사구로부터의 외치가 되는 거죠. 명사구로부터의 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계사절과 형용사구만 나와 있고 동격어구만 나와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예문을 더해서 전치사구, 투부정사, 유사관계사 그리고 상관접속사까지 그 예시를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읽어드렸으면 문법 설명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무려 20분 동안 문법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원리만 알고 있으면 사실 예문 가지고만 학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 규칙은 간단하게만 적어놓고 전부 다 뭐를 통해서 설명드렸어요? 예문을 통해서 설명드렸죠. 그쵸? 문법 설명은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중요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예문들을 비롯해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구문 설명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감히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닛 23 문장 뒤로 이동 파트의 구문 해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